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마약 투약하신 건가요? 노영희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 우리는 예전에 여기서 오일 달러 많이 벌어왔죠. 리비아가 또 내전에 휩싸이나 봅니다. 또 여기에 또 9달째 납치된 우리 국민도 리비아에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센터장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 뭐 내전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국제유가까지 오른단 말이 있고 그래서요. 네. 아직까지 뭐 내전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3차 내전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 대표적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실제 오르고 있습니까? 리비아가 또 산유국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크지는 않죠. 일단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이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64.40달러, 그래서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어떤 원유 시장에서 리비아산 원유 자체가 뭐 큰 이런 걸 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에 세 가지 요인들을 지금 꼽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오펙의 감산합의가 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리비아 원유가 이 유럽 지역에 있어서는 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많이 올랐을 때요. 뭐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도 넘었지만 3, 40달러였었는데 계속 네, 64달러. 네. 리비아 하면 카다피 정권 무너진 게 2011년이더군요. 그때 이후로 계속 불안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카다피 네. 정권이 42년 만에 무너지게 된 계기가 2010년 12월 달에 있었던 그 노점상 무하마드 부아지지라고 하는 청년, 과일, 첨가물을 팔던 청년이 분신 자살을 하던 것이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카다피 정권이 새 아들, 아랍의 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랍의 봄이라고 네. 불렀었죠. 그래서 이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된 계기가 이 첨가물 노점상의 분신 자살을 시작으로 대규모 이제 시위가 벌어졌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011년 10월 20일 카다피가 생포되면서 나중에 사살되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들어선 새 정부 역시 인권에 탄압하고 특히 3분의 1 이상 그 인구를 차지하던 흑인계를 모두 학살하는 등 여러 가지로 무능하고 네. 부패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센터장님 지금 정부는 어떤 정부고 반군은 어떤 반군이고요? 네. 지금 이제 통합정부라는 정부가 있는데 이 서부에 있는 많이 들으셨을 트리폴리 수도죠? 예. 네. 과거 수도고 지금 현재 임시 수도인데 네. 트리폴리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정부이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정통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네네. 네. 그런데 이 동부 지역에 있는 통합정부에 반대해서 지금 내전을 이렇게 확전시키고 있는 반군이 리비아 국민군인데 네. 동부에 있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벵가지를 근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통합정부 같은 경우는 성향이 이슬람 원리주의라면 이 반군 세력은 그에 반대되는 세속주의 성향이죠. 아, 화면 보니까 군벌 그러니까 반군이 훨씬 더 면적으로 보면 넓게 차지하고 있고요. 네. 트리폴리 같은 구 수도 지역만 지금 유엔이나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는 정부군이 어떻게 보면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 같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는 군벌 그러니까 반군이죠. 반군의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서 지금 트리폴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같고요. 지난 4일 트리폴리 진격을 선언했고 반군이죠. 리비아 국민군이 이틀 만에 트리폴리 일부와 국제공항까지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طرابلس ليست عاصمة للليبيين الشرفاء الوطنيين طرابلس عاصمة للإرهاب والإرهابيين 통합정부군도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그야말로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ليبية عن انطلاق عملية بركان الغضب
وذلك لتطهير كافة المدن النيبية من المعتدين والخارجين عن الشرعية. 반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까? 특히 리비아 같은 나라는 유전 많이 있는 곳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로 보기에는 한 3분의 2 이상을 반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면적보다는 그 전략적 요충지, 즉 유전이나 수출항을 얼마나 누가 많이 차지하냐 네. 있는데 반군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흐름은 지금 반군이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앞서 제가 맞게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군은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군인데 여기는 이슬람 원리주의고 맞습니다. 반군은 군벌,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지금 반군을 끌고 트리폴리로 향하고 있는데 이 네네. 반군들은 오히려 이슬람이지만 세속주의다. 예. 보통은 서구 사회가 지원하는 데가 좀 이슬람 원리주의랑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랍의 봄 이후에 네. 처음으로 30-40년 만에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민주 선거를 합니다. 네. 그런 대부분 이집트, 튀니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정당이 정권을 잡죠. 리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은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이 잡았단 예, 말입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네. 정당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장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네. 굉장히 반체제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단 한 번도 국정 운영의 경험은 없었거든요. 네. 저 시민들한테 인기는 많았죠. 네. 근데 처음으로 첫 민주선거로 선출이 됐는데 국정 수행 능력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기대감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막상 민주정부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무능력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퍼지고 지금 말씀하신 민주정부가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슬람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단체랑은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이제 그때를 네. 세속주의로 무장한 반군이 노리는 거죠. 시민들에게 저렇게 정치를 못하니 우리가 쿠데타를 해서 다시 뭐 선거를 하든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쿠데타 시도를 하고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다음 투표함을 기다려라. 지금 쿠데타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정부지만 현재 통합정부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지금 반군 사령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군 사령관은 이제 칼리파 하프타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 일단 그 과거에 카다피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에 같이 이제 동료로 같이 이제 쿠데타에 가담한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에 이제 차드라는 이제 아프리카의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포로로 붙잡혀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카다피 정부가 이 사람을 뭐 빼내온다든지 이런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다피랑은 다른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CIA가 보호를 해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2011년에 이제 카다피 축출 국면에서 지상군 사령관을 맡아서 이제 카다피 축출에 함께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IS 이 이슬람 국가를 또 그 이슬람 국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반군 조직을 이끌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이런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서방 세력은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센터장님은 유엔이 지금 통합 정부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딱히 지지하는 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통합정부군을 지지하는 게 원래 맞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은 이 하프타르 쪽을 지지하는 것도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군에서 뭐 일일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것을 전부 다 지금 본인들이 그 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리비아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물가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그쪽을 좀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반군이 자신들의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2014년, 15년 중동에서 이 급진파 테러 단체 아이시스와 알카에다가 막 이렇게 속출했을 때 이들이 격퇴전에 나서서 성공을 했거든요. 즉 자신이 리비아의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 명분이 있구나. 예, 그런 걸 또 많이 집권의 명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내세우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 그때 아랍의 봄 때는 우리 국민들 수백 명을 그때 우리가 국적기 보내서 막 이렇게 구조하고 긴급 공수에 오고 이런 기억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4명인가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국적기를 수송해 오면서 2019년까지 거기는 가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지금 그 여권법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4명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작년
7월 달에 납치된 사람까지 합치면 사실 네. 5명이 지금 그쪽에 남아있는 셈인데 문제는 4명이 우리나라 그 외교부에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올 의사가 없다고 지금 거부하고 그래요?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 리비아 대사관 공관원들하고 지금 같이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네. 피랍된 국민이 한 명 있었죠. 저희도 사실은 그때 이걸 보도했었습니다. 9달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이분이 네. 리비아 무장 세력에 피랍이 돼서 이제 내가 한국인이다 도와달라 이런 영상으로 좀 그랬죠. 도움을 네.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리비아에 지금 이제 통합 정부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그분을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얘기를 했고 실제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부의 어떤 통제력이나 이런 게 방금 쭉 얘기한 리비아의 상황 때문에 뭐 저런 상황까지 개입할 수 있는 정도로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리비아 정부가 첫째로. 둘째로 지금 이분을 납치해간 무장 세력들이 어떤 요구를 해온다거나 조건을 걸고 그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보도가 당시도 그래요? 나와서 네.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자, 됩니다. 지금 화면에 저게 당시에 공개된 영상인가요?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네, 당시에 그러니까 9달 전이죠. 우리 근로자가 아마 무장단체가 리비아에서 4명을 납치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왼쪽에서 두 번째 보이시는 그분이 저분이 지금 우리 국민인데 네.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네. 보통 근데 정부가 협상 과정이나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다를 잘 밝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무장단체가 납치했다 이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함구하고 있는 중인데 네. 2월 19일인가요? 한 기자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네.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3월 18일 날 입장 밝힌 게 있는데 그거 볼까요? 네. 준비됐으면 이낙연 총리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인 한 사람이 리비아에서 피랍돼서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리비아 정부가 피납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트리폴리에서 알사라지 위원장께 전화를 드려서 이 피랍 한국인의 안전한 석방까지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장관님께 역시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국의 협조 요청도 하고 우리 외교부 당사자가 또 얼마 전에도 만나고 왔다고는 하지만 9달씩 이렇게 우리 국민이 억류되거나 납치된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외교부의 아중동국에서 뭐 출장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이 인질 구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뭐 물심양면으로 뛰고 있다라는 얘기가 과도하게 알려지면 이 테러 조직을 자극하는 일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몸값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네. 네. 하지만 또 이제 민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또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가 다른 중동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내분이 워낙 심한 나라고 뭐 네. 부족이 150여 개,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뭐 이런 조직들이 군벌 아래 조직들이 1,700여 개에 해당한다고 하고, 네. 지금 통합 정부의 장악력이라는 게 3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채널로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협상 파트너도 애매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협상이 잘 돼서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지영 센터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네. 자, 김민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